며느리가 매일 오후 3시에 나간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한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올해 67살입니다. 서울에서 아들 내외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정확히는 아들네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살죠. 3년 전에 손주가 태어나면서요. 제가 육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거든요. 아들도 회사원이고요. 아침 7시면 며느리가 애를 데려와요. 저는 하루 종일 손주를 봐줬습니다. 밥 먹이고요. 재우고, 기저귀 갈고, 며느리는 저녁 6시쯤 퇴근해서요. 아이를 데려갔어요. 저는 힘들었지만요.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손주가 예쁘기도 했고요. 아들 부부 도와주고 싶었어요. 6개월 전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화장을 진하게 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립스틱도 빨갛고요. 향수 냄새도 강했어요. 옷도 달라졌습니다. 회사 갈 때 입는 옷이요. 전보다 훨씬 짧고요.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었어요. 처음엔 그냥 스타일을 바꿨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요. 며느리가 자주 늦게 왔습니다. 원래는 6시에 오는데요. 7시, 8시, 심지어 9시에 올 때도 있었어요. 회식이 많다고 했어요.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요. 아들한테 전화하면요. 아들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회식 간 거 아냐고 했죠. 저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손주가 열이 나서요.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요. 안 받더라고요. 몇 번을 걸었는데도요. 할 수 없이 아들한테 전화했죠. 아들이 회사에서 나와서요. 같이 병원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요.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왜 전화 안 받았냐고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회의 중이었다고요. 폰을 못 봤다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주가 아픈데요. 엄마가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애 괜찮냐고만 물었죠. 그때부터 저는요. 며느리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침에 애를 데려왔는데요.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호텔 키카드였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주워서요. 가방에 넣었어요. 제가 못 본 척했죠. 하지만 확실히 봤어요. 강남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가 왜 호텔 카드를 가지고 다닐까요? 출장을 간 건가요? 아니면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오후 3시쯤이었죠. 급한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애는 저한테 맡기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3시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3일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3시에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요.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에서 내렸고요. 저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손주 유모차를 밀면서요. 며느리가 들어간 곳은요. 한 카페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며느리가 남자를 만났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한테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남자가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다음 택시를 잡아 타고요. 따라갔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요. 호텔이었습니다. 며느리 가방에서 떨어진 그 호텔이었어요.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갔어요. 저는 유모차를 끌고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손주는 자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오후 6시쯤이었어요. 며느리가 남자랑 나왔습니다.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남자가 며느리한테 키스했어요. 입술에요. 며느리가 웃으면서요. 손 흔들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제 쪽을 보지도 않고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다가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가 평소처럼 6시에 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손주를 안아갔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외식하자고요. 엄마 생신이 다음 주라고요.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틀 전에요. 아들 가족이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아서요.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반찬도 놓아주고요. 물도 따라주고요.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요. 정말 감사하다고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없으면 못 산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할미 하면서요.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을 보는데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모르죠. 아빠도 모르고요. 저만 알고 있어요. 어제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3시에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이번엔 따라가지 않았어요. 알아봤자 더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요? 말하면요. 우리 가정이 깨집니다. 아들은 이혼할 거고요. 손주는 엄마 없이 자라겠죠. 하지만 말 안 하면요. 저는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해요.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보면서요. 며느리한테 직접 말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만두라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들을까요? 오히려 저를 협박할 수도 있어요. 말하면 시어머니가 미행했다고요. 저는 지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애를 데려오면요. 웃으면서 받아요. 아무 일도 없는 척요. 오후 3시가 되면요. 며느리가 나갑니다. 저는 창문으로 지켜봐요. 손주를 안고요. 며느리 뒷모습을 보면서요.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도요.
손주가 제 얼굴을 만지면서요. 할미하고 웃어요. 저는 이 아이한테요. 정말 미안합니다. 할미가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침묵도 죄라는 거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요. 아들을 배신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말하는 것도요. 가족을 파괴하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요.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3시에 나갔어요. 저는 손주를 안고 있습니다. 이 아이만은요.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